자, 세상 제일 어려운 투자 섹터죠. 바이오 쪽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흥망성쇠, 희노애락이 함께 있는 정말 애증의 섹터입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신이 없습니다. 세 분인지 두 분인지. 자,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하반기 돼서 꽤 열심히 하드 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3반은 100만 원 터치하면서 황제주로 올라갔고 이 외에도 유한양행도 그렇고 HLB도 뭐 밑에 찍었다가 다시 올라와주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은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일단은 바이오 랠리 두 분은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대준 대표님부터. 바이오는 올 한 해 내년 초까지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테마성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끝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하나의 섹터가 움직일 때 이 섹터의 시작이 어딘가를 많이 이제 고민을 해보거든요. 근데 바이오 섹터의 출발 지점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 두 번째 그 인사이동과 관련된 자료를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기업들이 인사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5대 기업사의 인사이동 내용을 지난 12월에 제가 몇 면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SK그룹 같은 경우는 SK그룹의 장녀분께서 SK바이오팜의 본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자리를 받았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바이오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바이오 사업 총괄을 맡았어요. 굉장한 그 역량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도 3세이신 이제 전무님이 롯데 바이오로직스 이제 이쪽을 총괄해서 맡으면서 롯데 또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올 한 해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들에 대한 그 분위기가 있었고요.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하나바이오 뭐 총괄해서 책임지고 진행하겠다. 여기에 또 올해 들어서는 이제 오리온그룹에서 이제 3세 또 리카켄 바이오 인수하면서 여기에 매일 출근하고 있다고 하죠. 최근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빠진 게 이제 현대하고 이제 삼성은 이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하고 LG가 빠지지 않습니까? 현대는 바이오 산업에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계열사의 바이오가 없습니다. 현대백화점 계열사의 바이오 회사가 하나 있는데 좀 작은 회사이고요. 상장사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는 LG화학에서 그 바이오와 생명공학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인사 이동해서 대기업들은 올 한 해 바이오 섹터에 주목해서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자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인사 이동 내에서. 그래서 올해는 바이오가 좋아지겠구나라고 지난 연말 올 초에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여기에 추가로 하나 이제 검증된 자료를 한번 이제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요겁니다. 바이오는 그 순환이 한 3년 주기로 상승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월봉 차트가 KRX 헬스케어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롱텀한 흐름들에서의 모습이고요. 상승 시점, 월봉이니까 한 1년 반, 2년 동안 상승한 흐름입니다. 2015년에는 한미약품이 그 면역 치료제 수출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10배 이상 뛰었어요. 분위기를 만들어갔죠. 그리고 2018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주가 움직임이 상승하면서 이때도 한 7, 8배 오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21년도에는 뭐 팬데믹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고 올해는 뭐 여러 종목들의 흐름들이 움직이지만 올해도 이러한 바이오 3년 주기 상승에서의 출발점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좀 더 갈 자리가 남아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들이 올 한 해 바이오 산업에 치중하는 형태의 그 사업 구조를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시그널상, 이제 사이클상에서도 헬스케어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에 하나 추가로 설명해 드릴 부분이 지금 보시면 2015년, 18년, 21년 현재 시점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장이 지금 현재 박스 내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은 좀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 흐름들이죠. 그러니까 대상승이라고 많이 생각해서 지금 자리에서 저걸 어떻게 사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이전의 히스토리를 보면 지금보다 더 올라가서 지수랑 상관없이 올라간 경우가 많았다. 올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상승률을 보면요.
알테오젠, 유한양행, 삼천당제약, HLB,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있는데 1월부터 지금 8월 28일까지 YTD로 봤을 때 알테오젠이 250%, 유한양행이 100%, 삼천당제약이 90%, HLB가 56%, 삼바 이 큰 종목이 또 25% YTD로 요만큼 올랐습니다. 돈쌤님도 이런 제약바이오들의 약진, 상승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지? 일단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성공하면 계좌가 이제 약을 한 것처럼 이제 상승을 하고 실패하면 이제 약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화끈한 섹터고 특히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모르니까. 에이 그거는 아니죠. 아니 알고는 재무제표를 봐도 의미가 없고 의미 없죠 그거는. 그러면 사실 여기는 재무제표가 좋은 게 좀 이상할 정도. 요즘 최근에는 돈 되는 바이오라고 해가지고 뭐 삼바 같은 경우는 주목을 받지만 원래 바이오라고 하면 일단 뭐 하나 이벤트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 안 보죠. 그리고 신약도 그냥 됐다 안 됐다 이것만 기다리는 것이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읽어도 이거는 의학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공부에 의미가 없다 보니 코인이 나오기 전에 변동성은 즐기는 분들이 주로 이제 바이오를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인데 그 아까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시장에 갈 데가 없을 때 바이오가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시장이 못 간다는 건 이제 뭔가 성장이 잠깐 멈췄거나 네. 아니면 이제 위든 아래든 시장의 방향성을 좀 상실했을 때인데 그래도 이제 경기가 나쁠 때 우리가 뭐 아프고 안 아픈 거는 경기를 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어주고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 특히 하반기 들어서 매크로적으로 결정난 것은 일단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개별 섹터 안에서도 뭐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뭐였죠? 원숭이 두창? 두창도 있었고 이런 그 섹터 안에서의 작은 테마도 계속 있었다가 이제는 이제 매크로적인 것까지 나오니까 근데 다른 것들이 가려고 하니까 지금 반도체는 조금 동력을 상실한 그림이죠. 그리고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갈 게 없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저를 보고 그렇게 웃으시는지. 아니 지금 채팅에서 네. 투더리 누님이 투더리 스범님이 수습 누나 너무 좋다고. 그래서. 주가가 작살나든 네, 말든 빵긋 네, 웃는 네. 게 너무 그래서 매력적이라고. 마무리 드리면은 지금 이제 바이오가 갈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시장이 이럴 때는 사실 그 경기 방어의 느낌도 있고 그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있으면 이때는 대부분 이제 바이오가 좋았고 예전에 2015년 아까 한미약품 말씀 주셨을 때도 우리나라 굉장히 박스권이었잖아요. 한미약품. 예. 그때도 그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 때문에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좋았고 차화장이 잘 나간 이후에 갑자기 멈춰버렸잖아요. 그 시기에 아마 금리 인하가 됐고 우리는 박스권에서 소위 말하는 박스피라는 얘기가 그때 처음 나왔을 거예요. 예, 그때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약간 바이오에 갔던 경향이 있으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때랑 좀 비슷해졌고 그리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 바이오는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상승에 대해서 두 분 다 이제 긍정적으로 또 타이밍이 맞을 때는 크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빵긋 웃는 우리 수습 누나 좀 겁 좀 줘볼까요? 신라젠, 신풍 뭐 이런 거 얘기 한번 해보죠. 이게 그동안 신풍, 뭐 신라젠, 티슈진 여러 사건이 있고 막 주식 그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가면 짤도 돌고 그쵸. 천호진 씨 그 소주병 들고 있는 거 보면은 신풍 뭐 너도 야너도 그때 막 이런 거 신이 두 개 있었는데 네, 신풍하고 신라젠이 있었고 그래서 한강에서 만나면 어떤 신이냐 뭐 물어보고 그랬던 제가 한 건 그 짤이 있었다. 애증의 섹터인데 요런 이야기 한 번씩만 해주세요. 바이오가 요런 무서운 일들도 있었다. 옛날 이야기 해주시는 할머니처럼 어흥 요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이오 종목이 상장 주식수 내에서 가장 많아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2,700개 상장 종목 중에서 300개 종목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서도 대부분은 계좌에 바이오 한 종목씩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럼요. 진짜 애증이거든요. 바이오가 아까 3년 주기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확 달아올라서 따라가면 그게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반등 줄까 했는데 앞서 잠깐 신풍장 얘기 말씀하셨지만 20만 원 고점 찍고요. 1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야. 가격의 흐름에서의 하락률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바이오 종목에 대한 그 주가 상황에 대한 내용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네. 퇴출된 종목도 많고요. 그만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률 엄청나게 나온 종목들 많고요. 애증의 종목들이 아마 계좌에 다 하나씩 있을 건데 제가 보는 최근에서의 바이오 섹터에서의 흐름은 좀 특이합니다. 이전과 다릅니다. 뭐가 그러니까 달라요? 이전에는 뭔가 신약보다는 기술, 어떤 학회에 나가서 어떤 기술이 검증됐거나 호평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막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바이오 섹터에서 흐름들을 보기로는 돈 되는 바이오거든요. 돈이 되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돈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약과 어떤 학회에서 인정받은 부분에서의 내용이 아니고 돈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큰 주식 중심으로 해서 주식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바이오 흐름에서의 변화가 이전과는 좀 다르다. 이전에는 그냥 거품 끼어서 매일 20% 30%씩 올라가면서 급등의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오르다가 쉬고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모습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은주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자금이 좀 넉넉한 데가 많기 때문에 개미들도 조금 안전하게 예전보다는 바이오 투자하는 게 바이오 붐을 좀 일으키는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너무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걸러질 건 다 걸러져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시장 내에서 걸러질 건 다 걸러졌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바이오들은 그나마 이전에 대비해서는 조금은 검증되었고 숫자가 어느 정도 찍힐 수 있는 조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 이전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예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우리 약간 양념 친다 그러잖아요. 뭐 얘기할 때. 그래서 예전에 약간 사기 같은 얘기를 하면 어디서 약을 파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약장수 마음대로다. 그러니까 약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대부분 그 바이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코스닥 초기 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기대감. 그리고 하다못해 코로나 때도 신풍제약도 사실은 뭐 만들지 못했죠. 백신을 만들지 못했지만 그 만 원도 안 하던 게 20만 원을 넘어가던. 예. 그리고 지금 주가 보면 이제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와서 좀 바뀐 거는 어찌됐든 이제 바이오가 그 많은 세월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그 저는 삼바의 이제 황제주 등극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좋게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타잖아요. 예, 그러면 근데 바이오는 그것보다 좀 덜 타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신약이 개발되다가 안 되거나 이런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다 검증된 거를 그냥 위탁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예전 같은 그런 바이오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알테오젠이 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검증된 시장이 이제 수십조 원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품목을 조금씩 늘려가면 거기서도 이제 성장성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농담삼아 말씀드렸던 초기 때 이야기 때보다는 많이 시장이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 같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는 바이오가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AI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을 흡수하던 동력이 좀 약해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바이오가 생각보다 좀 예전 초반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 같은 게 지금 다시금 봉쇄를 할 것도 아닌데 그럼 일반 테마가 아니겠어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는 건 아닌 거잖아요. 원숭이 두창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산업 자체가 일단 업그레이드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고 좀 봐야 되는데 여전히 근데 쉬운 섹터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의미 있습니까? 1번 네. 삼바의 100만 원 터치. 네. 2번 유한양행의 FDA 폐암 신약 승인. 그리고 3번 알테오젠의 코스닥 시총 1위. 네. 어떤 게 제일 좀 굵직하게 의미가 있어요, 김대중 대표님? 그걸 다른 각도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 각도로 해주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각도를 자꾸 틀으시니까.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위탁 생산 종목의 강세이냐, 신약의 강세이냐, 딱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최근에 위탁 생산 관련해서 주가 많이 올라갔던 뭐 셀트리온 올라가지 않았지만 뭐 ST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위탁 생산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돈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죠. 반면에 말씀하신 알테오젠이라든가 유한양행이라든가 SK바이오팜이라든가 이거 신약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거나 어떤 품목이 나왔거나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네. 말씀하셨던 질문의 취지가 뭐냐면 위탁 생산, 숫자가 나오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바이오 투자가 유리할까? 아니면 신약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유리할까라는 질문으로 제가 해석점을 만들어 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 생산, CMO, CDMO 쪽은 계속해서 주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터치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시간의 문제이지만 그러면 신약 쪽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알테오젠이 시총 1위에 든 거라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신약이 좀 더 비중을 두어서 시장에서 평가받는 주가의 흐름이 탄력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알테오젠의 1위 등극이 좀 더 빠른 흐름에서의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돈쌤님은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이 나으냐, 위탁 생산이 나으냐 하는 건 제가 약간 성향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바이오 섹터가 강한데 그 강함이 바이오 섹터 내부에 있는 거라면 알테오젠 같은 게 신약 같은 모멘텀이 훨씬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위탁 생산 같은 그런 사업 모델이 이런 경기 침체에서 부각이 되는 약간 그 수동적인 의미로 부각을 받는다면 삼바의 이제 100만 원 등극이 더 의미가 있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현재는 지금 둘 다 살아 있긴 하거든요. 둘 다 살아 있긴 하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뭐 신약 하나 잘 해가지고 지금 재무제표가 이게 진짜 바이오 기업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제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래도 매크로적으로 좀 선택을 받은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네. 이거를 이제 신약 모멘텀이 계속 이어간다면은 이거는 또 다른 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성향의 문제 약간 지금 안정적인 수익 모델에 대해서 베네핏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삼바나 위탁 생산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바이오가 이제 하나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상반기 AI나 전력기기 같은 주도주로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알테오젠이나 이제 그 신약 쪽으로 베팅을 하시면 더 성향이 맞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두 분께서 바이오 시장이 요즘 좀 달라졌다 해가지고 겁을 덜 먹었거든요. 좀 시동을 걸어볼까 하는데 국내 바이오주를 좀 볼 때 어떤 상승 모멘텀에 특히 집중해야 되나요? 돈쌤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거의 같은 선상인데 그냥 지금 현재 바이오가 예전 같이 그냥 소위 말하는 약장수가 아니라 네. 진짜 리스크를 많이 줄인 거죠. 검증된 거를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거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이제 그 위탁 생산 쪽으로 가시는 거고. 이제 우리도 정말 이제 FDA 승인 받고 해서 전 세계 좀 고령화되고 있는 데서 이 넓은 바이오 시장에서 우리의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다면 이제 그런 쪽으로 아니면 중간쯤에 있는 이제 셀트리온의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크게 두 갈래로 갈 것 같아요, 저는. 본인 성향마다 네, 조금씩은 성향의 문제라고 다른 생각합니다. 거네요. 네.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탑픽, 상승 모멘텀 탑픽 하나 뽑자면. 탑픽.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 기업 아닙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만 시총상위 내에서 한 30위권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래요. 3, 40위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전자급,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를 넘어서는지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의 매출과 뭐 영업이익 비싸게 내는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제약바이오 한 20개 이상 회사가 됩니다. 삼성전자급 회사가 되는 제약바이오 회사들. 엄청난 시장이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20개 이상의 회사들이 되니까. 그래서 상승 모멘텀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저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든 또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 숫자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여주는 숫자가 계속해서 진행될 때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주가도 동반해서 움직이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가되는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의 현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커갈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네. 그럼 열심히 봐야겠네요. 봐야죠. 그리고 추적해서 저는 신약 쪽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혁신 두 개가 당근마켓이랑 그 당뇨병 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그 인간의 삶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신약이죠. 근데 이제 당뇨병에 대한 약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분위기 보니까 치매까지 되는 거의 만병통치약의 분위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사실 우리 현대인이 다른 거를 떠나서 이 비만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만 비만 때문에 많은 일이 생기니까 비만이 해결이 되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는 거잖아요. 즉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1112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이게 정말 혁신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우리나라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겠지만 이제 9월 초에 우리나라 이제 출시가 되고 가격이 발표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모멘텀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관련 주들이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단기적 이슈로 그렇게 일단은 일단 가격이 얼마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두 분 다 너무 제약바이오 좋은 얘기만 하시니까 조금 살짝 기계적으로 저도 좋아하지만 반대 입장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지금 바이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포트에 좀 상당 부분이 바이오가 들어가 있지. 저는 그렇게 원래부터 바이오가 많은 포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이오를 해야 되니까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8월 신용거래 융자 잔고 증가 상위 10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띄워주시면 8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유한양행 있죠, 삼바 있죠, 에스티팜 있죠, 시젠 있죠, 저기 넥슨게임즈 빼고 우리바이오, 랩지, 파마리 있었지 뭐 등등등등 뭐 해가지고 다 제약바이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미수 땡겨가지고 지금 제약바이오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잘 나가는 종목들 PER을 한번 봅니다. 물론 당연히 이거 재무제표 봐서 뭐 계산 때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알테오젠은 지금 3년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50억, 마이너스 300억, 마이너스 100억, 마이너스 70억. 근데 시총은 17조.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영업이익이 500억, 뭐 1000억 이렇게 나오는데 시총은 11조. 삼바도 좋다 얘기를 합니다. 영업이익 한 1조 1000억, 1조 2천억 정도 나와요. 근데 시총 70조. PER이 70배인 거예요. 70배. 네, 뭐 테슬라 저리 가라죠. 여기서 어디에서 매도 타점을 잡고 얼마만큼 올린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투자를 하고 비싼데 더 비싸게 파는 이 폭탄 돌리기가 언제 끝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이게 개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폭탄 돌리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방금 리스트에 나온 종목들은 신용이 증가하는 종목들입니다. 네. 반대로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신용 불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신용에 대해서는 증권사 이제 신용 관리팀에서 이 종목은 신용 위험도가 있다면 신용을 막아버립니다. 계속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풀어놓고 신용이 계속 늘어나서 갑자기 터질 때 신용 물량이 매몰화되는 현상들은 이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이 가능한 종목들은 적정 수준에서의 주가 흐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용 폭탄에 대한 위험성은 조금 이전에 비해서 약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성장주입니다. 우리가 보통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20조, 26조 됩니다. 근데 1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 자체가 1조 내외밖에 안 됩니다. 시총 대비해서 작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성장 섹터에 있는 흐름의 업종이기 때문에 뭐 적자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단에서의 수익이 아주 작을 수도 있어요. 미래 가능성에 대한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돈쌤님은 같은 질문 드린다면? 물론 뭐 증권사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과거 같은 이제 극단적인 사례는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바이오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종목을 다 컨트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저기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투자자들 중에 좀 약 좀 드실 분들 좀 계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대형 그 신용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외국인 지분율이 어느 정도 차 있으면 또 그 친구들이 팔기 시작하면 외인들이 팔 때는 앞뒤 안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바이오 들어갈 때는 저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그 끝은 이제 정해져 있다고 보고 그냥 뭐 어느 정도 되면
빨리 빠지는 게 그 어느 정도를 어떻게 알아? 그건 이제 개인의 성향인데 예를 들어 뭐 10%, 15%라도 되면 기계적으로 좀 줄여야죠. 이 예를 까지 들어 않습니다. 절대로.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제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유한양행을 며칠 전에 샀습니다. 오. 10만 원에 사요. 오, 그리고 결과- 10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부진해요. 8%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먹었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8% 8% 수익이 수익. 났잖아요. 네. 그래서 챙깁니다. 왜냐면 이제 뭐 저 잭슨홀이나 뭐 여러 네. 가지 뭐 이야기 엔비디아나 이야기 나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그렇죠. 일단은 챙겼어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어제입니다. 네. 21% 급등합니다. 와 이거 왜냐면 저는 리스크 관리하고 이 정도면 내가 8% 수익이면 요즘 같은 장에 어마어마한 수익이니까 챙겼어요. 아 다음 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21% 급등. 오늘도 유한양행 5% 4% 올라갈 겁니다. 염장 들으시죠. 원래 저도 보고 있어요. 원래 주식 투자에서 네네. 내가 주식을 사서 하락하면 조금 네. 속이 쓰래요. 아 PD님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바로 그냥 화면에 띄워버리시네 이거. 배 아프라고. 팔고 나서 네. 주가가 올라가면 더 속이 쓰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14만 2천 원입니다. 그 사실 주식하면서 진짜 이제 버려야 돼 감정 컨트롤이 중요하다, 심리가 중요하다 하는데 진짜 그게 그 내가 팔았는데 날아가 버린 이제 소위 네. 말하는 이제 털렸을 때 그때가 차라리 반토막일 때랑 정신적 고통은 사실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진짜 아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유한양행처럼 네. 저처럼 수익이 났지만 그 정말 나는 잘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무릎이어가지고 머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는 어떤 감으로 어떤 기준으로 요 정도만 팔아야겠다 이런 게 있는 건지 원론적으로 얘기 드리지 않고요. 네. 매매적 흐름에서 말씀드리면 진짜 노하우 그러니까 고수의 노하우 결론적으로 봐서는 안 판 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팔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 전략적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것도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려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현재 살까요? 아니면 사지 말까요? 사야죠. 그렇죠. 그 논리입니다. 어.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워낙 이 종목이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니까 70만 원대부터 100만 원 살짝 찍었다가 지금 좀 밀렸거든요. 네. 사야 된다는 기준이죠. 유한양을 다시 바꿔 놓고 보면 10만 원에 사서 12만 원을 놨어요. 어제 뭐 올라가서 최근에 14만 원까지 왔지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논리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 매도는 뭐냐면 먹었으니까 판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더 간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네. 먹었으니까 판다는 주의로 시장에 접근한 거거든요. 요게 잘못된 겁니다. 마인드가 잘못됐다. 그렇죠. 세팅값이. 더 간다는 생각은 있는데 먹었으니까 정리하자. 근데 약간 시장이 더 불쌍하다고 좀 그렇지만 더 이제 화가 나실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제 그 신약이 결론이 나서 성공했다고 한 다음 날에는 거의 이런 아작났죠. 이런 뒤통수가 없었잖아요. 저는 아무리 그때 그래도 맞았거든요. 예. 그래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FDA 그 공식 승인인데 그쵸. 이런 날에 음봉이라는 이게 말이 상징적인 날이었는데.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을 보고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고 나보다 더 안 된 사람을 뭐 보고 내가 좋은 위안을 방법은 삼아라. 아닙니다만 너무 쓰리면 이제 일단은 나는 이제 8%라도 어느 단기간에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놓쳤다면 다음에 다시 이제 베이스를 만들고 하면 다시 자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를 형성하다 추세를 깨는 게 차트에서 좀 읽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차트가 다 깨졌다가도 뉴스 하나에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칙이라고 하면 그냥 수익 났을 때 일어나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은 저 보고 마음 추스리시면 될 것 같네요. 왜요? 뭐 저는 유한양행 그때 FDA 승인 날 때 완전 딱 장 열릴 때 으아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오 하고 나왔어요. 저를 뭔가 진짜 보고 이제 마음이 위로 평안해져요. 네. 괜찮아졌어요. 이제. 여기 내려가죠. 의외로 괜찮네. 그럼 여러 가지 바이오주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떤 바이오주를 딱 하나만 뽑자면 어떤 바이오주를 제가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신약 쪽을 봐야 되고요. 네. 신약. 구체적인 내용의 종목을 보면 SK 바이오팜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형태의 종목들이 움직일 여력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쪽을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쳐보시면 웬만하면 바이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국장 플러스 바이오라고 하면 이제 정신 차리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해보시겠다, 경험 삼아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나마 삼바 같은 좀 안정적인 그리고
돈 버는 바이오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그래도 좀 스트레스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제약바이오가 좀 네. 마라탕 같아요. 약간 한번 먹으면은 이거 건강 안 좋고 속 쓰리고 이게 막 이런 거 도파민 알면서 중독이 돼요. 네. 도파민 중독. 이 기가 막히거든요. 네. 이 맛이. 계속 빠지다가 상한가 한번 맞으면 여전히 평가 밑에 있지만 그 맛을 못 잊거든. 그렇죠. 내가 맞았어. 그러니까 중독되면 역시 안 돼. 나는 네, 중독되면 중독되면 안목이 있어.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표의 오늘 제약바이오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대세는 바이오가 맞다. 하지만 지금은 잠깐 쉬어갈 타이밍이다. 에? 갑자기? 잠깐 쉬어갈 타이밍. 잠깐? 왜냐면- 잠깐이 언제 한 2년? 아니죠. 일주일 정도 되겠죠.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 정도 쉬어갈 구간이다. 그럼 쉴 때 사야죠. 사야겠네. 왜냐면 성장돼서 바이오 2차 전지가 항상 예전에도 보면 핑퐁 하면서 힘겨루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2차 전지가 살짝 움직일 타이밍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살짝 또 쉬어주고 아하. 또 다음 주간이 되면 또 요게 바뀌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 깜짝 놀랐어요.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쉰다 그러길래. 잠깐.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자리인데 여기서 또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보면 좋겠다. 돔쌤님의 한마디는요? 경기 침체가 더 다가오면 올수록 바이오는 길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연착륙이 되면 좀 짧을 수도 있고요. 예. 아까는 또 안 하신다더니 여기 또 금리 인하 수혜주는 바이오라고. 예, 지금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하라는 거죠? 일단은 해도 되는데 네. 길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냐? 경기 침체가 좀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바이오의 수명은 더 길어질 것이고 아하. 연착륙이 되면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여러 가지 이슈들과 종목들과 그리고 상승의 그 눈에 띄는 그런 특징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제약바이오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변동성이 크다는 거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면서 막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또 공부도 여러 가지 해보시면서 눈치도 많이 보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쪽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R리서치의 김대중 대표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